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이제 4월 첫날인데 또 활기찬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자, 올해 시험은 안 본다고 그러죠? 올해 시험 안 본다고. 망우절이라서 거짓말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171페이지 이어갖고 보겠습니다. 오늘 국토법상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건축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국토법에서 저기 예전에 수정표 나눠드린 거 있죠? 그 수정표 갖고 수업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 수정표 이따가 또 챙겨두시고요. 171페이지 저는 이어서 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의 매수 청구. 그 파트 한번 보고요. 171페이지. 그럼 저번 주에는 우리 시설 사업의 절차 좀 공부했는데요. 이 도시군계획 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땅. 요를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이를 줄여갖고 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 부지에서는 이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해줘야 되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두 개를 특별히 못하게 제한합니다. 즉 시설 부지에서는 새 건물 건축할 수 없다 그 얘기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건물도 다 수용하고 철거합니다. 그런데 새 건물 짓게 되면 보상금 확 늘어나고요. 그리고 몇 년 되지도 않은 거 철거해버리면 자원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시설 부지는 사업할 땅이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건물의 건축 못하게 딱 제한 걸어놓고 이제 사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오랜 기간 사업 안 하고 방치가 되고 있는 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라고 할 때 여기서 장기는 강산이 한번 바뀌는 거죠.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시설 부지에서 과도하게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합니다. 시설 부지에서는 딱 뭐만 못하게 해요. 건물의 건축.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지목이 대라고 하고요. 대라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라는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소유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완전한 물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대라는 토지의 사용 수익은 건물 건축에서 합니다. 그런데 시설 부지에서는 건물 못 짓는다. 즉 건물 건축 못 한다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처분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됐으면 시행자가 수용해갖고 시설 부지 안에 토지들 다 보상을 해주게 되죠. 그럼 수용해서 보상해준다 이 말은 강제적이지만 팔고 나간다 그 얘기인데 사업 안 하니까 수용해서 보상도 안 해줘. 즉 처분도 못합니다. 사용, 수익, 처분, 일체 소유권 행사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라는 토지는 일체 소유권 행사 제한되는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면서 이런 대라는 토지 소유권 행사 일체 못하게 하면 이 대라는 토지의 소유자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뚜껑 열린다 그랬죠. 이거를 국민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이런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라. 이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할 때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런 보상 규정 대신에 국토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매수 청구라고 그러죠. 토지 소유자 내 땅을 사주세요. 매수해달라고 청구해서 매수해주면 돈 받고 나가는 거니까 보상이 되더라. 그래서 이 보상 대신에 두고 있는 것을 매수 청구. 그래서 매수 청구가 대표적인 우리 공법의 사건보호입니다. 여기서 사건이라고 할 때는 국민의 재산권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규정, 이거를 사건보다라고 하죠. 원래 공법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 근데 규제가 너무 세요. 과도한 규제로부터 거꾸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를 사건보호다라고 하고요. 여기 공법에 사건보호가 몇 개 있는데 그 대표가 얘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얘는 그냥 매년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논리 풀어왔으니까 이제 매수 청구하는 시기, 장기 미집행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이때 시설 부지 모든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내 땅을 사줘라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라는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했으면 시행자 사줄 땅 사업 안 하고 있으니까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그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게 되죠. 171페이지 맨 위에 봅니다. 매수 청구.
뭐 타이틀에 보시듯이 그냥 매일은 나온다. 그래서 하루 1번에 매수 청구권자.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그 10년의 동안 발표. 10년 내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럼 사업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점은 그 가로에 실시계획의 인가 몇 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즉 사업한 걸로 본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시설 사업은 요 실시계획 전후 구분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나면 사업한 걸로 봐서 매수 청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시행되지 않으면 그 시설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동그라미 별표 only 대인 토지 소유자만 지목이 전답 이런 거는 제한받는 게 없으니까 매수 청구할 수도 없고요. 저는 대인 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가로에 토지의 건물이나 정착물 포함한다. 그렇죠? 그럼 토지만 매수 청구하고 건물 남겨두면 안 되니까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다 포함해갖고 그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을 매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매수 의무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원칙적으로는 특광시장 군수에게 물절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원칙적인 시설사업 시행자가 누구다?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른 데한테 예외.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스에 1번. 그 위법에 따라 시설사업 시행자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 또는 시행자 따로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해라. 그럼 특광시장 운수 이외의 시행자 또 누가 있어요? 뭐 국토부 장관, 도지사, 비행정촌 시행자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고요. 또 이번에 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서를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그렇죠? 설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딱 끊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 그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를 때, 그럼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또 다르다. 가지가지 한다 그러죠. 이때는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렇죠?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그러면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게 이꼴 시설사업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그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똑같은 말. 한마디로 누구한테 가서 매수 청구하는 거냐? 요 시행자. 그 중에서도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언제 누가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는지 그게 뭐 제일 중요한 논점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의 매수 절차 그 동그라미 1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으면 6개월 동그라미 별표 6개월 내 매수 여부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그 토지 소유자와 특광장 운수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으면 다시 2년 동그라미 별표 2년 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라는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어요. 매수 의무자는 반드시 매수한다. 그럼 틀려. 6개월 내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 알려주도록 하죠. 그래서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한다 이 말은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통지했어요. 그럼 다시 2년 내 해당 토지를 매수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수에 걸리는 총 기간은 6개월하고 2년이 되고요. 자, 6개월하고 2년 이건 매수 청구 단독으로 나오면 항상 정답이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에서 통지 매수하기로 했으면 다시 2년 내 매수. 그래서 이 매수 청구하면은 매수에 걸리는 총 기간이 2년 6개월이 되죠. 2년 6개월. 근데 거꾸로 2년 6개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6개월 2년. 그다음 밑에 또 오면 3번. 저는 매수 청구한 토지의 매수 가격 절차 등 있죠. 매수 가격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할 때 공짜 동그라미 토지 등의 취득 취자 동그라미 보상에 관한 법률 법자 동그라미 그래서 줄여갖고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 공치법을 준용해서 매수합니다. 그러면 저희 수용할 때도 공치법 준용 수용을 안 해서 매수 청구해갖고 매수할 때도 공치법 준용 항상 토지를 취득할 때 절차는 공치법이 됩니다. 그럼 밑으로 하셔갖고 매수 가격, 매수 대금이죠. 동그라미 1번의 원칙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 동그라미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찰 주는 게 원칙입니다. 10년을 묶어놓고 매수 청구했는데 또 매수 대금을 10년짜리 채권 끊어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현찰 주는 것이 원칙. 네, 동그라미 2번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무자가 지자체, 매수무자 지자체
어디다 필표. 오직 지자체일 때는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뭐 줄여갖고 시설 채권이라고 그래요.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단 첫 번째 논점은 매수자가 지자체일 때, 국가 안 됩니다. 지방공사 안 됩니다. 오직 지자체일 때만. 사유는 박스 1번 토지 소유자 원할 때. 그럼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는 없어요. 현찰 주겠다는데 나는 현찰 싫고 나중에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채권 주세요. 채권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할인해갖고 팔아버리니까 땅한다 그러죠. 손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보는 짓은 다 원하지 않죠.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거. 2번. 그게 논점이죠. 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부재지주라고 그래요. 서울 살면서 저 지방에 땅 갖고 있거나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그럼 부재지주나 비업무용 토지 이런 것들을 실수요가 아니고 투기 수요라고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땅인데 그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해서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때는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채권은 토지 소유자 원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3번. 이런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또는 10년 이내로 한다. 거기까지. 그럼 매수 청구도 10년 내 사업 안 했을 때 이때 발행하는 시설 채권도 10년짜리 채권이 되죠. 그다음 맨 밑에 또 하나는 4번 발행 절차.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발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법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재정법. 그럼 좀 전에 시설 채권은 매수무자 누구일 때 발행? 지자체. 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라고 그래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지방채. 이 지방채 적용 법률은 그 지방재정법이죠. 그 지방재정법에서 지자체가 채권 어떤 절차로 발행하는지 싹 다 규정하고요. 지방채니까 지방재정법. 그럼 지금 적용 법률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위에서 전체적인 매수 가격 절차는 공시법,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그 두 개 딱 바꿔갖고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다음 옆에 해주랍니다. 가로 7번. 자, 매수 청구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거기 또 하나는 1. 그거를 매수 거부한다 그래요. 매수 청구했는데 예산이 없어갖고 매수 못 해주겠습니다. 매수 거부를 결정해서 통지했어요.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을 때. 그럼 매수하기로 해놓고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 안 해준다. 이걸 매수 지연이라고 합니다. 매수 지연. 그럼 매수 거부를 했든 매수 지연이 있든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해줘야 안 해줘? 매수 안 해줄 때. 그럼 매수 안 해준다는 것은 돈 안 주니까 보상도 안 해준다. 그 얘기죠. 이때는 시설부지에서 제한도 풀립니다. 이게 돈 안 주면서 즉 보상 안 해주면서 계속 시설부지에서 건물 건축 못하게 하면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 위헌 법률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매수 안 해줄 때는 시설부지 건축 제한 이제 풀려갖고 건물 지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매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에 또는 허가 받아갖고 다음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즉 시설 부지라도 건물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 건축할 때 그냥 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뭐 받아야 되냐? 허가, 개발행위 허가 받아갖고 건물 건축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아무거나 또 허가 받아 건축하는 게 아니고 다시 용도 규모를 또 제한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 쭉 옆으로 하셔갖고 단독주택. 그렇죠? 그 단독주택은 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의 단독주택, 그냥 2층집 그런 거. 일반적인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독주택으로서 3층 또는 3층이야. 또 2번은 쭉 옆으로 해서 1종근생, 1종근생 역시 3층 또는 3층이야. 밑에 2종근생 역시 밑에 3층 이하. 그리고 공작물 이런 것들 허가받아갖고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특히 그 단독주택 1종근생, 2종근생 다 몇 층이야? 3층이야. 얘들 공통점은 싼 거, 돈 안 되는 것만 허가받아갖고 건축하도록 다시 규제하고요. 자, 이유는 매수 안 해줘갖고 허가받아갖고 건물 지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시설사업 시행하게 되면 그 건물은 보상 대상이요. 보상해줘야 되는데 20층짜리 비싼 거 지어놓으면 보상 받고 또 어렵죠.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할지 모르니까 싼 것만 허가받아갖고 건축할 수 있게끔 규제합니다. 즉 보상금 없는 안 나오는 것들.
그런데 그 이종근생 중에서 또 비싼 거 그거는 또 안 돼요. 그 가로에 보면 단란주점, 안마방, 노래연습장, 노래방,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란 고시원 이런 것들은 돈 되니까 제외. 그래서 싼 것만 보상금 안 나오는 싼 것만 허가받아고 건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그 밑으로 갑니다. 바로 8번의 시설 결정의 실효.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가 된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일부터 20년 동안의 발표,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실효입니다. 항상 실효나 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실효가 되고요. 항상 결정했을 때도 고시, 결정이 실효가 됐을 때도 고시, 항상 똑같이 고시해서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줘야죠. 그럼 실효고시도 누구 한다고 그랬어요? 결정한 자. 그래서 시설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지사 이 사람들이 실효 일자, 내용, 사유 그런 것들 다 의무적으로 고시하고요. 그럼 장기 밀집행 요 10년의 따블이죠.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안 했다. 그럼 다음 날 시설 결정이 실효. 실효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시설 부재 아니니까 시설 부재에서 규제들도 다 풀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10년 내 사업 안 하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했으면 다음 날로 실효. 이런 쓸데없는 규제들을 싹 풀어줍니다. 저희 대라는 토지는 이거는 비싼 땅이요. 전이나 답 이런 거보다 훨씬 비싼 땅인데 대라는 땅을 샀는데 다음 날 시설 결정됐다. 그럼 이제 눈물의 씨앗이죠. 이 시설 부지 결정되면은 대라는 토지의 소유권행사 일체 못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매수 청구하면 또 즉각 매수해 주는 게 아니고 2년 6개월 또 걸리는 거죠. 그 2년 6개월 지날 때까지 매수 안 해줬다. 그러면은 이제 비싸게 주고 산 땅, 이 대라는 땅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2층집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딱 지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그 2층 이하의 아니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거 짓는 것까지 딱 몇 년 걸리는 거냐? 일반인들이 10년, 2년, 6개월 딱딱 맞히는 거 아니죠. 어디서 또 이제 들어갔고요. 시설부지에서 10년 내 사업 안 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대더라. 들어가지고 매수 청구해갖고 매수 안 해줘갖고 단독주택 짓기까지 한 18년 걸렸어요. 18년. 그런데 2년 더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실효가 되었고 시설부재 규제들이 싹 풀립니다. 그런데 이미 3층 집 지어놨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이 대라는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하는 거죠. 이 시설 사업이라는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제가 세고요. 규제가 센 만큼 여기에 대한 사건 보호 규제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도 있고요. 옆에 이제 해제 신청도 있고 계속 사건 보호 관련해서 늘어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됐고 항상 실효까지가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그 176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비용 부담 자 그거는 우리가 저번 주에 다 봤죠. 그래서 그거 넘겨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논점들 중요한 것들은 싹 봤고요.